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게.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학생 부종합 전형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성취 수준이나 성취도라고 말하면 학업 역량에서만 국한되니 50% 미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 진학한 이후의 수학 능력이라든지 학업 발전 정도라고 하면 70에서 80%도 될 것입니다. 학생 부종합 전형은 세특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특은 보조자료이고 교과 성적에 대한 종합평가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평균 이수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종합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술과정이나 정보 한문 과목이 중요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동점자가 많은 대학 성취도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학과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 모두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목 성적은 우수한데 그 외 과목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적 추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종합은 2학년 성적이 좋아야 하고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지 않는 대학이라면 아무 학년이나 성적이 좋아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1학년 성적이 좋습니다. 자연계열이 수학, 과학, 영어 영역에서 인문계열이 국어, 영어, 수학 영역에서 어떤 우수성을 보이고 있을지에 대해 평가자가 관심이 많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는 1학년 교과가 아니고 2학년입니다. 3학년은 과거에는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져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연계열에서 미적분이라든지 인문계열에서 국어, 영어는 중요하게 취입 파악에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가장 좋은 최고의 한 학기 아주 중요합니다. 성적이 우상향하는 것은 자주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학기가 되었든 최고의 학기가 나왔다면 역시 학생의 학업 역량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소개한 어떤 학생 A 학생이라고 이름 붙이죠. A의 1학년 교과 성적입니다. 어떤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주요 과목은 대부분 1, 2등급이죠. 특이하게도 기술과 가정과 정보는 3, 4등급으로 성적이 낮습니다. 교과별로 기복기 있습니다. 원점수도 90점 이상인 경우 대부분 1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은 80점대에서 1등급을 받았고 과목 평균도 50점 내외로 다소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영어와 수학의 표준 편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0 내외로 크다는 점에서 학생 간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 수강자 수도 살펴보면 2학기에 2명이 전학가가지고 19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석차 등급은 보통이지만 원점수가 높은 학생 비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것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확률과 통계의 표준 편차는 6점입니다. 89점을 맞아도 4등급입니다. 앞에 A 학생은 82점을 맞아서 1등급이었죠. 심화영어 독해 수업이 있군요. 어떤 학교이죠? 외고입니다. 외고 영어 3등급. 이 학생은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을까요? 2022 입결로 가장 낮은 또는 나쁜 내신은 경희대가 아니고 중앙대입니다. 2021에서도 경희대는 3개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내신입니다. 표에서 삼포도는 경희대학교의 것입니다. 즉 성대 중앙대는 경희대보다 더 많은 외고생이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 단 한 학기만을 보고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가 맞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심화영어 독해 수업을 들었고 표준 편차가 상당히 작은 우수한 외고라는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서류평가 영역에서는 전문교과 이수연항을 개인 역량으로 분류했습니다. 학업 역량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개인 역량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 학생의 경우를 볼까요? 경희대학교의 임진택 사정관은 이 경우를 평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교과 성적의 정성평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자시 학생은 118명이 소규모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 대부분 3, 4등급을 받았지만 원점수는 95점 내외로 높습니다. 심지어 지구과학은 99점을 받고도 4등급입니다. 그런데 심화영어 수업이 있는 외고도 아니니 수행평가를 통해서 평균을 올리고 표준 편차를 줄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그냥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배점을 낮게 잡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석차 등급과 원점수가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뒤 학기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표준 편차가 15점 내외로 비교적 작아 동질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전교생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성적도 높은 학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석차 등급 3 내지 4등급은 좋은 등급은 아니지만
원점수가 높은 점을 기반으로 해서 학업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과목 간의 밸런스도 좋습니다. 좋은 등급은 아니지만 모두가 3에서 4등급이죠. 원점수로 보면 가장 나쁜 점수가 90점과 92점입니다. 과탐 과목은 물화생지를 모두 들어서 이수 단위가 많습니다. 기초 과학 과목을 모두 들은 것도 장점이 됩니다. 이 학생의 합격은 이제 2학년 내신이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진로 과목의 성격이 결정할 것입니다. 전자공학과의 2023학년 합격 산포도를 보면 22학년이나 21학년보다 5등급 밖이 더 많습니다. 정보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다. 위의 사례의 표준 편차는 11점에서 16점이었지만 이보다 더 낮은 실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래 성적표의 경우는 국어 과목은 7점, 화학 과목은 표준 편차가 8점입니다. 이제는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평균 점수는 높게 표준 편차는 작게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고 평균도 여전히 낮고 표준 편차도 여전히 크다면 우선은 걱정을 좀 해야 하기는 합니다. 읽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